안녕하세요. 국립기상과학원 오영석입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올해 학기에 연구 내용이 반영된 사항과 반영되지 않고 올해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를 드릴 제목은 고분해 태양 흡수 분광 간섭계를 통한 기후변화 감시 연구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사실 제목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안에서의 발표 내용은 이 FTS라는 장비가 특히 국내에서는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를 않은 상황이어서 그 FTS라는 장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그 FTS 장비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그 시사점을 반영해서 국립기상과학원이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TS의 구성입니다. FTS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태양을 추적하는 부분과 그 태양에서부터 대기를 통과한 빛이 분석될 수 있는 기기로 나뉘어지게 되고 태양을 추적하는 기기는 다음과 같이 지표면부터 72km까지에 해당되는 고도에 해당되는 깔때기 모양의 영역에 대한 빛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받게 된 빛은 그 아래쪽에 빛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분광학 장비로 들어가게 되고 그 분광학 장비에서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거울의 위치 차이에 의해서 분석이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분석은 기본적으로 거울이 움직이게 되면 거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거리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파장이 분리되는 역할이 되게 되고 그 파장이 분리되면 각각의 파장대에 대한 프리퀀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프리퀀시 대비 인터페로그램이 생산되게 되고 그 인터페로그램을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은 스펙트럼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이제 근적의 영역과 가시광선 영역의 두 부분으로 측정이 되는데 지금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근적의 영역의 스펙트럼 중에 6220이랑 6339에 해당되는 윈도우 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있는 기체 분자에서 가장 반응이 정확하게 묘사되는 창을 찾아서 분석을 해야 정확한 그 가스의 반응 특성들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깊고 가장 좁은 형태의 그 라인을 찾아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받은 스펙트럼이 바로 농도값을 산출하는 건 아니고 그 태양에서부터 들어온 분자의 에너지의 강도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측정 당시에 태양의 특성 그리고 그 측정 당시의 기상 환경 그것들과 측정된 데이터의 인터페로그램을 같이 계산을 해서 I2S라는 스펙트럼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I2S라는 스펙트럼에 태양의 특성을 반영한 sunNone이라는 해서 GRL 파일을 만들게 되고 그 GRL 파일에 기상장 정보를 넣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제 공동 커뮤니티에서의 그 기준에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기존 인풋 값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인풋 값은 각 관측하는 지점별로 그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고 각각의 기술들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성된 자료를 GPC라는 그러니까 온실가스에 대한 CO2나 메탄을 산출을 할 수 있는 처리 알고리즘은 국제 공동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소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넣게 되고 넣어서 돌리게 되면 비로소 저희가 이제 말하는 그 XCO2, XCH4라는 농도값이 산출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2014 버전인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올해 8월 13일 날 2020년 버전을 설치하게 됐고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버전과 지금 버전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태양의 정보값이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산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태양의 정보값이 스펙트럼에 어떠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요소값들로 산출되는지
근데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에서는 그 값도 산출이 되고 또 고도에 대한 정보의 일부 라인 핏들에 대한 정보들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규 버전을 설치하게 됐고 지금 테스트 버전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처리 알고리즘 같은 순서는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로 되어 있어서 현재 그 웹 기반에 그 정해진 관측 날짜와 그 관측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웹 기반 프로세싱을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웹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서 표출을 하는 것까지 최종 목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리된 것을 이제 데일리 민을 해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트렌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해에 혹은 그 달에 변동량이라던가 혹은 증가량 혹은 그런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이렇게까지 FTS를 통해서 칼럼의 평균 농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출된 컬럼 농도의 단점은 일단은 그 컬럼의 평균 농도 값을 구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그 값을 산출하기가 어렵고 그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뜻은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표 값들로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FTS라는 장비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 그 단점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연구적인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S라는 장비는 일단은 넓은 지역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실시간으로 온실 대기 중에 있는 화학 물질 종을 관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스펙트럼을 통해서 측정되는 거다 보니까 중복 현상에 의해서 화학종들에 대한 분리가 조금 어려운 특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량적인 데이터 값을 다이렉트로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연구자들은 이 장비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제로 패치라고 해서 기준선을 만들어서 이 선 대비 얼마큼의 값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본다거나 혹은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인터페러그램을 피팅해서 그 가상의 배경대기 스펙트럼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부터 얼마큼의 차이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값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안들도 가장 큰 한계점을 갖는 것은 많은 소스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한 번에 이걸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배경대기를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장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 변경이 생성되게 된다 그러면 인터페러그램이 바뀌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학원에서 FTS 장비를 여러 측면과 혹은 우리만의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한 연구의 시사점은 실제적으로 기준 배경 스펙트럼을 찾아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기준 스펙트럼이라는 뜻은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값에서 어느 정도의 기체 농도 값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다른 관측 값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렇게 찾게 되면 이제 오염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관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장비를 이동시켰을 때 그 인터페러그램이 변하는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의 피팅 값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시사점을 반영해서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부분과 국제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비도심, 그러니까 청정 지역에서 산출되는 FTS 스펙트럼 데이터를 가지고 항공, 위성, 그리고 지상타워와 상호 비교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값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바이어스를 기기별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데이터 값에 영향을 주는지 등등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델을 활용해서 계절별 변동 특성과 공간 분포 등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FTS라는 장비에서 측정된 데이터 값이 실제적으로 어느 만큼의 영향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은 1kg, 3kg에 대한 정보만 뽑고 있지만 추후에는 G상부터 72kg까지 어느 정도의 특성들을 보일 수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공동 연구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태양 강도가 실제적으로 그 스펙트럼에 측정되는 데이터 값에 얼마큼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범위인데요. 이 연구를 왜 공동 연구로 진행을 하게 됐냐면 실제적으로 도심이든 비도심이든 그 가장 크게 변화되는 값들은 측정 시에 태양의 강도 값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강도 값이 어떤 요소로 반영되고 어떻게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실제적으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혹은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연구는 실제적으로는 고슬 위성의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태양 강도가 얼마큼, 그러니까 1% 범위 밑에 이하에 있을 때, 1% 이상에 있을 때 얼마큼의 데이터에 바이어스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같이 했던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크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모델 베이스의 그 FTS에서 상출된 자료를 매칭시켜서 모델 결과와 그 실제 관측한 결과가 얼마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건 유럽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한 부분인데요. 크게 세 모델에 산출된 그러니까 CO2 값과 실제 티콘에서 관측된 CO2 값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위성 밸리데이션을 할 때 기존에는 위성에 산출된 자료와 그 다음에 티콘 FT에서 산출된 자료가 얼마큼의 바이어스를 가지고 매칭이 되냐를 주로 봤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각각의 컬럼에 해당되는 농도값의 비율과 그다음에 위성에서 관측된 농도값의 비율, 그다음에 FT에서 관측된 비율을 비교했을 때 얼마큼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각 사이트마다 다르니까 각 사이트별로 그 편향성을 조정하는. 근데 여기서 그 편향성을 왜 찾았냐면 저희 이제 지상 원격 관측의 특성상 저희 자료가 뛰어난 것도 좋긴 좋지만 각 사이트별로 이 바이어스가 너무 플럭슈에이션이 크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바이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 폼을 맞추기 위해서 그 편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FTS 사이트에서 산출되는 자료들이 전체 그 전 지구적으로 얼마큼의 에어리어를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이제 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자료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온실가스 위성을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쓰자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기반으로 연구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제 공동 연구로 지금 하고 올해 이제 막 시작했던 부분인데요. 티콘 관측 자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이 정도 감소가 됐는데 내후년에는 어느 정도 폭으로 감소를 할 건지, 그리고 그 감소를 하면 실제적으로 그 루트를 따라갈 건지에 대한 그 변동 경향성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내년부터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어떻게 앞으로 이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고, 그 세 부분은 단기, 장기, 중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 그리고 국제 공동으로 구축한 시스템에서 실시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때그때 이슈로 나타난 연구들을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도에 대한 프로파일을 뽑기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서 고도에 대한 프로파일을 산출하는 걸 목적으로 모델과 같이 검증 작업을 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자료들을 단기랑 중기로 사용했을 때 장기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근데 이 장기적인 트렌드는 배경대기 베이스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던 배경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온실가스 농도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게 티콘에서, 그러니까 국제 커뮤니티에서 요구하는 기준값으로부터 어느 정도에 대한 편향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IG3IS의 온실가스 원인 물질 배출 검증에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